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별로 좋은 이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뉴스를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87년도에 지금 직선제 개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갤럽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요거를 좀 받아들이고 좀 반성할 것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오늘이 취임 2주년이 됐고요.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서 파격적인 소통의 계기를 가졌습니다. 바로 청계천 산책에 나섰어요. 그래서 산책에 나선 이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제 회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여권 내부의 반응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제가 이 반응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대척점에서 요거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협치의 가능성이 더 지금 없어졌고 더 강한 대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25만 원 지원금, 요걸 가지고 초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국이 긴장되고 협치가 안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야당의 초강경 투쟁, 그러니까 192석의 이 뒷배를 믿는 야당의 전략, 요게 잘못됐다. 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심지어 이준석마저도 어제 회견은 참 잘 됐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4일 날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5일 날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5월 4일 날 이 김 사령관이 출석하게 되어 있는 날 지금 누구를 오라고 불렀느냐? 바로 박정훈 대령을 불렀어요. 자, 근데 박정훈 대령을 부른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상으로 보면은 대질신문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바로 요겁니다. 박정훈을 불렀는데요. 변호사 없이 조용히 오라. 요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변호사 없이 만약에 불렀다. 이것이 박정훈이가 이슈화시키면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능력, 이게 얼마나 무능한가. 이런 지금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비판을. 그리고 이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또 발언을 했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자기는 보수의 가치가 자유의사 존중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는 이거 재의결을 하면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또다시 발언했어요. 아, 이걸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도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오래간만에 옳은 말을 좀 했습니다. 이 당정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도 또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갤럽 이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이거 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자, 이게 3월만 하더라도 2월 말 3초, 요때만 해도 39%대, 부정평가는 54%대. 그래서 갤럽 조사상으로 보면 지난 연말 이후로 제일 이게 여론의 질이, 구조가 좋았어요. 39대 54. 이게 15% 편차가 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총선 참패 이후에 떨어지던 23%까지 떨어졌다가 1%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3, 24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긍정평가는 24가 되는데 부정평가는 2%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취임 2주년 요때쯤 딱 비교해보면 최저점이고요. 87년도에 직선제 개헌 이후로 최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론 관리, 이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긍정평가 이유, 뭐 항상 얘기지만 이제 긍정평가 이 원인은요, 이유는 이제 외교, 이게 11%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예, 7%. 그리고 경제민생, 이게 5%. 그리고 열심히 잘한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 물가 문제, 경제 민생 문제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가 소통,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독단적이다.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4% 대통령 지지율은요, 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수치 중에서 제일 낮다. 그리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그래서 취임 2주년일 때 역대 대통령들을 봤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28%, 그리고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3%, 그리고 문재인 47%가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보다도요, 노태우 전 대통령 28%보다도 4%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참 안타깝다.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도 기자회견 앞으로 이제 좀 더 하겠다 그랬는데요. 바로 어제 뭐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은 뭐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자회견하고는 시험을 쳐야 돼. 지금까지는 시험을 한 번도 안 쳤어요. 지금 100주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해본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시험을 딱 쳐보니까 잘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앞으로 소통 기회, 기자회견 좀 하겠다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말이죠. 뭐 전 후반기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예, 가능하면 뭐 이런 풀 기자회견도 좋고요. 특정한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지난번에 의대 정원 문제 이럴 때 이제 혼자 일방적으로 담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자들하고 그냥 프리토킹 하는 식으로 말이죠. 편안하게. 아니 뭐 윤 대통령이 말을 못해요. 아니면 국적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대한민국 정상으로서의 그 진면목을 국민한테 보여주면 이거 여론 한순간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주말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 끝났는데 내주가 가면 그래도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이 30%, 그리고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차기 지도자, 야, 이거 참 끈질겨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23%,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은 17%, 6%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국은 7%, 그 다음에 홍준표, 이준석 3%, 안철수, 오세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이제 이 여론조사 공정, 여기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은 30%의 중후반,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 20% 중후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편차가 한 10% 정도 났는데 요 이제 갤럽에서는 6%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순서도 말이죠. 1, 2, 3등이 이재명, 그다음 한동훈, 조국 이렇게 굳어주는 추세고 나머지 홍준표, 이준석, 뭐 안철수, 오세훈은 완전히 군소 후보로서의 그런 미미한 지지율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요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말이죠. 예, 문제는 뭐냐? 여전히 여성들 편에서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점, 요 점을 좀 참고로 해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어차피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은 뭐 출마를 못 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공정, 여기에서 나온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사 기간, 그리고 이제 조사 그 시점,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차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는요. 이미 이번 총선 기간 중에도 보면은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고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요것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요거를 좀 우리가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여론조사,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여론조사인데요. 이 대통령 여론조사, 이게 지지율도,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지도자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깊은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윤 대통령과의 화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당대표 출마하는데도 윤 대통령과 화해 없이 대표 출마한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말이죠. 좀 본인이 얘기하는 게 그 항상 국민의 눈높이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지표를 좀 봐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론조사 공정 37.3, 26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11%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하고 지금 오늘 이 갤럽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23대 17 요거하고도 차이가 지금 이제 한 6%를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요런 점을 감안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주변 정치를 좀 깔끔하게 화끈하게 사나이답게 멋지게 좀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미 시간은 늦었다. 예, 상당히 늦었는데 더 늦으면 이거 당대표 출마 못합니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나경원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부터 정치인의 길을 가라. 제대로 된 정치인을 가라. 예, 정도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요. 이제 청계천, 오늘 취임 2주년 기념으로 청계천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찬을 참모들하고 하고 나서 청계천에 이제 나가서 산책 나온 시민들하고 직장인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이 외식 물가와 같은 민생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물가 문제는 뭐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했죠.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다 하는데 요거 좀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 시행을 조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좀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뭐 사과값 올라가고 배추값 올라가고 뭐 양파값 올라갈 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풀어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풀어서 이 물가를 잡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에서 공급이 늘어나야 되겠죠.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서야 지금 뭐죠? 그거? 예, 공급이 늘어나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도 늘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물가, 이 외식 물가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민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당에서도 말이죠. 좀 추경 원내대표 딱 나왔으니까 이거 뭐 당정 회의 이제 이번 또 일요일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것이 아니냐.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사안을 잘 다루냐. 그 능력 있는 지도자냐. 이거는 완급. 그리고 이제 경중. 요거 잘 따지면 뭐 절반 이상을 성공한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긴박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 회견과 관련해서 이제 반응. 그리고 이제 특히 야당 측 반응을 보면은요. 여당 측은 아주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측은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비판의 무기로 이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거 나라 망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요. 그냥 25만 원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받아주고 나서 조건으로 받아주고 나서 1년 후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해서 너희들의 실패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너희들 경제 얘기 아예 하지도 말고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그야말로 한 1년간 근신하라.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알겠느냐.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반격의 차라리 모멘텀으로 삶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야 뭐 코멘트니까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그래서는 안 되죠. 왜? 피해를 누가 입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민이 입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피해를 뭘로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아예 손해배상 미리 청구해 놓고 아예 그냥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예 봉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전부 1년 봉급이 한 1억 6천 되는데 그중에 1인당 1억씩 192억을 만들어 놔라. 192억은 담보로 잡혀놓고 한번 그 안에서 20 얼마죠? 25만 원씩. 요거 풀자. 예, 그거 담보로 잡아놓고. 최소한도 그래서 1년 봉급이라도 좀 압류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13조짜리인데 13조짜리에 192억 압류?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한번 내게 할래. 차라리 그냥 배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박. 근데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디스에서도 말이죠. 이건 아주 세계적인 국가평가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도 금년 연말가 가면 2.8%. 이거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 2% 예상했는데 2.8% 가니까 50%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불질르는 거예요. 인플레. 이건 뭐 고등학생만 돼도 이거 다 아는 원리인데 요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올리자고 말이죠. 예? 애가 배부른데도 계속 밥 주면은 소화불량을 해서 약을 먹어야 돼. 예.
요거하고 똑같아요. 참 이게 쥐약을 주자는 얘기인데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런 민주당을 빼놓고 지금 당내외 반응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짤막짤막하게만 제가 여러분께 좀 이 반응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제 황우여 의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죠. 의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 분도 오늘 CBS에 나와서 이 국민의 이 아픈 점, 비판, 언론의 비판 이런 거를 대통령이 잘 수용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도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답했다. 예. 자, 그리고요, 김용태 젊은 장선인이죠. 이분도 진작에 이런 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조정훈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지난번 4월 의료개혁 담화할 때 이렇게 했으면은 10석에서 15석은 더 건졌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30석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산호 의원도 기자회견도 자주 해야 되고, 진솔하게 답하면 어제처럼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느낌은 만시짓지 않으면 좀 진지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다만요, 이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이라든가 김여사, 이 특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진솔하고 겸손했다. 예, 요렇게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이준석마저도 용기 있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한 7, 80점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준석하고 홍준표까지 이 정도 나오면 잘하신 거거든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 아주 상당히 좋은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민주당만 삐락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발 차원에서 김여사 특검법 안 받아? 오케이. 그러면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김여사 특검을 하겠는데 이 백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주가 조작까지 싹 묶어서 특검하겠다.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게 단순 협박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루어지는 협박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오케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을 시도해서 이게 안 돼?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또 하겠어. 야, 이거 완전히 조폭보다도 더 나쁜 정당이 된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정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거 협치는 물건 같다. 더 극단적 대치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 공수처가 말이죠. 지난 5월 4일 날 공수처에 출석해달라. 자,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출석해달라고 그랬느냐? 자, 조용히 5일 날 출석해달라. 뭐라고 하면서 자, 변호사는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 아니, 지금 박정훈 대령이 말이죠.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도 법률가잖아요. 변호사 없이 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오겠어요? 안 가죠. 저라도 바보입니까? 안 가죠. 이런 어린 애 같은.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요. 어린애들은 이제 하도 똑똑해가지고 어린애도 이 정도는 이런 이 실수는 안 해요. 이런 사고는 안 쳐요. 예. 요즘 어린애들 어른하고 똑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 2년 동안에 국민 혈세만 매년 200~300억씩 퍼 제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공수처가 된 거예요. 요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거를 민주당의 최강민이, 김용민이, 박주민이 이런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최고의 악법, 전 세계 최고의 악법, 전무후무한 요런 걸로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이 해병대 수사 중에 있는데 공수처 못 믿겠다 해놓고서 특검하자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검찰 경찰 수사 못 믿으니까 공수처 최종적으로 정무적으로 영향받지 말고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설치한 기관이 공수처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공수처는 저희 편인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문제 있는 무능력한 이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나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가겠네요. 그런데 나오라고 했으면 참말로 나가야죠. 그런데 이게 시점으로 보면은 5월 4일 날 이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자, 김기환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했는데 14시간, 15시간씩 공항도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5일 날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부른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 대질신문차 부른 것이 아니냐. 요렇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날, 느닷없이 그런데 5일날 오전에 출석 요청을 취소하면서 일정이 변경됐으니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야, 참, 이게 이제 이 공수처의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쟁점이 윤 대통령의 경로설,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거가 이제 외압으로 연결이 됐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파악하려고 지금 이제 또다시 파악하는데 대질신문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 김기환 사령관이요. 경로 사실 요거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로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박종훈 대령의 경우는 이거 주장하고 있고 말이죠. 요게 이제 엇갈리는 측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차피 공수처에서는요, 지금 고발장이 요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가 접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변 참여연대 이런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고발된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직권남용으로 혐의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지금 이제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는 지금 박정훈 대령, 그리고 이미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2번 강도 높게 불러서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이제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최종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수순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 공수처 우리가 똑바르게 이 모니터하고 이 무능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은요, 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뭐 우리 유튜버들도 또 이 방송에 나가는 변호사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직격탄을 좀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